때문에 자생력을 가실 때까지는 좀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했었고요. 또 아마 뒤에 말씀 나오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많은 세종학당들이 한 명을 파견하다 보니까 그 한 명이 감당해야 할 그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어떤 지역의 경우는 가자마자 홍보를 했더니 200명 이상이 몰려왔답니다. 근데 혼자 가서 이제 뭐 꾸려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이제 막 임의로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나머지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단락에 이제 제가 본 지역이 뭐 아프리카 지역, 혹은 북미 지역, 중미 지역, 또 이쪽 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써 있는 것처럼 북미 지역의 경우는 학습 동기가 개인적 차원의 선택이 많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어를 필요하기보다는 어떤 자기 개인적인 관심사가 크다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또 얘기했었고, 반대로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또 중남미 지역은 오히려 이제 한국어를 알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각각 지역에 대한 그 상황들을 보면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아까 이제 최진호 선생님 말씀하신 유럽 지역은 굉장히 행복한 경우죠. 근데 불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해본 지역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제 효율적으로 세종학당에 대한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굉장히 좀 구체화돼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제 자신도 생각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좀 거시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자신의 시각이 편한 걸 수 있겠는데 3.1에 보이는 것처럼 세종학당 재단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제 이 뭘 위한 기관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 괴테 인스티튜트나 제 단지를 봤는데 그걸 잘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자국 문화를 언어도 얘기하고 문화도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기치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183조 중간과 하단을 보시면 우리 세종학당의 경우는 이제 한국어 세계화, 한국 문화 소통의 중심, 한국 고급사업 통합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한국어, 한국 문화의 고급적인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른 지역들 보면은 어쩌면은 문화 간 의사소통을 전제로 해서 상호문화 이해를 촉구하고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문화는 타문화를 포괄할 수도 또 배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언어, 문화 정책에 대한 것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제어하기로 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한국 문화 중심에서 벗어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좀 전에도 이제 최진호 선생님 원고에서 봤는데 더 이상 일방적인 어떤 제공이나 요청 이런 표현이 아닌 이제 그걸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도 이제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단어의 의미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고급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것인지에 대한 용어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고급은 사실 조금 일방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좀 뭔가 확산과 확대를 꾀한다면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재단의 어떤 성격이 국가적인 어떤 그 형태를 근저에 깔고 있다면 더욱더 그런 어떤 표현의 부분들은 조심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광고 문구에 볼 때 저도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데 세계 최고, 가장 우수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 이제 배타성이라든가 반감을 일으킬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어떤 자료집에서도 좀 가능한 한 좀 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대등하게 놓고 바라보고 인류 가치 시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재단이라든가 저 자신 포함해서 저도 이제 몇몇 지역에 세종학당을 설립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잘 모르는 점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신 바와 같이 세계 각 지역에는 공통점과 상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정한다면 사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각 지역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각 지역별 지역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각 지역의 세종학당이 표준화를 표방할 것인지 지역성을 표방할 것인지라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표준이 전제될 경우에는 지역성, 다양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이 요구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어를 통해 유학이나 취업 등의 실제적인 요구가 동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향후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지침서 등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기관 실사 및 평가에서도 그런 지역성과 차별성이 반영될 때 어쩌면은 향후에 어떤 각 지역별 세종학당들의 공정성이 평가에서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이미 43개국 90개 그리고 아까 이제 재단 관계자 말씀으로도 불과 몇 년 내에 200개를 이제 달성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둘 다 모두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래도 선택을 하라면 질적 성장에 우선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43개국 90개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세종학당이 그 국가, 그 지역에서의 현지인들이 세종학당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사실은 다른 지역의 세종학당이 그 도시나 그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이 설립된 도시가 당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서 그 도시에서 대학이 또 아니면 어느 한 임대한 건물이나 그 건물의 위치가 그 도시를 대표하거나 접근성 정도가 얼마나 높은가 등이 지금이라도 당장 점검되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향후 어떤 선정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의 대학들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또 임대 건물들은 이제 그 예산 지원의 어떤 그 한계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건물들을 빌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아예 빌리지 못하고 주간, 시간대별, 요일대별로까지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실은 세종학당에 대한 인지도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제가 짧은 설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륙별 혹은 지역별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거점 세종학당을 선정하고 좀 예산의 어떤 확대 혹은 집중을 통해서 세종학당의 상징성, 정체성을 좀 더 확보하고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될 경우 앞서 언급했던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학당 운영의 적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몇몇 그 지역 세종학당에서 이제 좀 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부의 어떤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당장은 힘들지만 당장은 10명이라도 7명이라도 꾸려서 모집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적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힘들다.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봐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변이 잘 만들어져 있고 잘 모이는 기관이라면 그런 요청도 하지 않을 거고요. 세종학당 생기기 전에 이미 사설학원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제 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세종학당은 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어떤 뭔가 만들어진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세종학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제 골자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3종 외에는 이제 보시면 아실만한 평의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한테 요청하신 7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제 말씀을 줄이고 혹시나 이제 나머지 그 토론 시간에 4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상세한 얘기를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4시 55분까지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의 도약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오고 갈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장은 김중섭 경희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요? 네, 소개 올릴까 하는데요. 네, 먼저 김중섭 경희대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항록 상명대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윤미원 한국교가교육학회 회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강철근 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하셨던 최정순 배재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제 마이크를 좌장이신 김종석 교수님께로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뜻깊은 그 세종학당재단 1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아마 좋은 시간이실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토론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4시 55분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4시 18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0분 정도, 한 3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개인 발표자들께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말씀을 각기 한 3분씩 정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호 간에 혹시 의문 나거나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씩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2분 정도의 질문을 받고 이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하죠. 한류의 확산의 천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한국교육의 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사실 오늘 제 옆에 계시는 상명대학의 조학록 교수님께서 한국어 공동체 확대의 미래 비전과 과제에 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그런 내용이라 사실 한 6시간 하셔도 좀 모자랄 정도의 양이었지만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윤희원 선생님, 또 강철근 선생님, 또 최준호 선생님, 최정수 선생님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인과 소통하느냐 하는 아주 좋은 어떤 발제를 해주셨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 최정수 선생님께서는 세종학당의 어떤 유럽, 또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지역별 접근 전략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번 세종학당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발표해 주셨던 우리 조학록 교수님께서 너무 6시간이 넘을 정도의 큰 양을 가지고 1시간 10분 내에 말씀하셨는데요. 한 3분 정도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세종학당을 좀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제일 먼저 해야겠다는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너무 긴 말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 논점이 한류와 한국교육 관련성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한류 한국교육 관련성에 대한 대안 도출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좀 학자적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류 확산을 계기로 한 한국교육의 어떤 도약의 모델,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학자들이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길 바라고, 세종학당재단은 이제 학자들이 그런 노력을 좀 진작시키고 지원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모색된 대안들을 실천하는 쪽에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한류와 한국교육의 관련성 도출이 왜 그리 중요하냐? 저는 지금까지 한국어 국외 확산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역사적인 계기적 사례 한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국내와 국외 막론해서 크게 거센 도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한국 교육의 확산이 주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IMF 경제위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심지어 그 한국 학습자가 줄어드는 양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제 이야기 실감할 수 있는 것은 경희대학교 1993년에 기관 설립을 했지만 94년에 시작을 했던 성균관대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1년도 가지 못해서. 즉 한국 교육이 계속해서 뻗어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자외동포 후손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한국 학습자 집단이 급격하게 확산이 돼요. 고려대학교가 한국교육을 시작한 것이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수부입니다. 지금의 국제학원이 아니에요. 당시에 학습자의 유발과 그들의 그 배경 변인의 어떤 특징적인 양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한국교육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아까 학습권을 이야기를 했어요. 상승에도 한계가 있더라. 그렇지만 그래도 기존의 바닥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더라. 이 과정에서 현 시점 한국 교육의 확대, 한국 공동체의 그 확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그 확산의 어떤 지속, 수요 지속을 위한 대안을 이제 모색해야 되겠다. 바로 그 중심에 이제 한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논의의 그 모든 것 다 한류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대로, 국가대로 또 그거의 중요한 추진체이면서도 또 그 결속할 수 있는 국가적 권위도 위임받고 있고, 또 역량도 지금 조직과 역량도 좀 갖추고 있고 한 그 세종학당 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그 연계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좀 전에 그 윤희원 선생님께서는 사실 그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의 한국 보급 운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또 실제로 여러 기관과 연계를 갖추셨는데, 아까 발표 중에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런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실제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한 3박 4일. 네. 일단은 저는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좋아한다는 거하고 정확히 잘 안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언어, 문화, 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뭐 드라마나 노래는 하나도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아까 강생님께서 이제 한국문화교육연구 종사자들이 한류를 보는 시각을 좀 우려를 하셨는데요. 어차피 한국문화를 국제적 확산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걸 분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업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한국문화와 또 한류를 통해서 좋아하게 된 한국문화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있는 문화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넓게, 왜냐면 미국 팝송 좋아한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성공한다, 이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제가 방금 민중섭 선생님께서 멋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저기 이제 심부름을 하면서 학술진흥재단이니 서울대학교니 등등에서 연결시켜 보려고 굉장히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본 결과는, 우리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쪽 정부가 주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돈을 썼을 때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국 문화 가르치는 기관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준다. 그러면 대부분 학교에서는 컴퓨터 받침대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컴퓨터 받침대를까지 주면 이제 컴퓨터 받침대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한테 달라 그러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 그 나라에서 그 학교에서 컴퓨터 받침대를 얻으면 컴퓨터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가 큰 소리 칩니다. 우리가 컴퓨터 줬는데 다리가 부러졌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결국 이 각자가 그거를 해치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언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또 어떤 내공, 또 약간의 성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실히 갖춰서 한국어를 배우고
것이 옛날에는 감동했고요. 그 다음에 고마워했어요. 지금은 아유 뭐 너네가 하고 싶다니까 해주는데 이런 정도의 그 정말 배짱을 가지고 그래서 그 현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행정이나 재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가 제도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특히 여기 보니까 지금 다 후배들 같은데 그래서 우리 박사님 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널리 관심을 갖고 내공을 다 같이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총장 만나서 우리 애가 지금 너네 학교에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거가 없어서 뭐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준비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서로 힘을 합치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또 체력 좋아야 됩니다. 체력 또 체격도 있어야 됩니다. 가서 싸우려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말 그 육체적 정신적 지금 공부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열심히를 넘어서 잘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각자 할 수 없어요. 각자 각계 역할하고 그렇게 되면 그 전체 총화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아마 세종학당에서 직접 각 기관과 연계돼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마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강철근 원장께서는 한류 전도사십니다. 사실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류 전도사인 강철근 원장께는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류의 정착식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정부 주도보다는 물론 뭐 정부 주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민간 주도용 풀뿌리 어떤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실제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그리고 요즘은 영화 광해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 케이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들을 혹은 집에서 DVD로 보거나 혹은 영화관에서 볼 때 답답함 안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천만 관객의 시대 다시 말하지만 영화 시장 점유율이 무조건 연 평균 40%를 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인도 빼놓고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참 이상한 나라예요. 40%가 안 되면 난리가 나요. 이거 한국 영화에 대한 뭐 인지도가 떨어졌느니 인기가 떨어졌느니 위기라느니 그럽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할리우드조차도 18%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시장 점유율. 인도는 너무나 가난하고 여기 인도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두 분이 계십니다. 예. 인도는 뭐라 그러나 할리우드 볼리우드라고 할 정도로 인도는 정말 너무나 열악해서 오직 일하고 집에 가서 영화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영화 내용도 컨텐츠도 어렵게 자란 놈이 열심히 일하다가 우연히 부잣집 딸내미 만나서 잘 살게 됐다.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웃듯이 인도의 그 착한 국민들은 그 영화 보면서 같이 웃고 웃으면서 하다가 집에 가서 자는 게 일입니다. 즉, 이 인도의 영화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의 문명국에서 시장 점유율 평균 40%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 지금 그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한류는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한류는 이미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사랑의 뭐길래가 왜 얘기를 했냐면,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중국만큼 여성이 해방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그 제가 친한 중국 대사 공사가 9시만 되면 집에 갑니다. 왜 그랬느냐? 빨래하고 설거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여권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쥐어 지내던 중국인들이 사랑의 뭐길래의 대바리 아빠를 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래가지고 이순재 할아버지가 그걸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류 문화가
중국인들에게 생활까지 아까 제가 가치관,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화, 우리 음악이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녹음 시스템입니다. 전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한국 영화를 못 보겠어요. 안 들려서.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마누라를 자꾸 불러도 대답 안 해서 큰일 났다. 이 마누라 이거 보청기 사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당신이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당신이 못 들었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 그 오디오가 너무나 열악해서 정부가 할 일은 문화부 관계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문화정책국장이나 문화부 장관에게 꼭 얘기합니다. 우리 한류 정책은 한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때 한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JYP니 SMN이 이런 데다 내버려 두고 정부가 할 일은 바로 그런 인프라를 충실하게 해주는 거다 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도 자꾸 쳐다보지 좀 얘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한류가 바로 여러분 웃고 재밌게 즐기듯이 오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가는 거. 이게 한류 문화이고 문화상품 좋습니다. 문화상품 오케이. 문화상품 뭐 어때요?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그 한국 문화 조금 안다고 그게 한국을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는 겁니다. To know you is to love you. 알지 않고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할 때 그녀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르는 노래, 그녀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경청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지 사랑과 그녀의 노래는 별개입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한류를 통해서 안방극장에서 스킨십, 안방에까지 쳐들어가서 드라마를 보고 중동에 차도로 쓴 여인들이 울고불고하고 또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또 동남아의 베트남, 지금 이 순간 가보세요. 베트남, 태국에서 그네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고 또 한국 K-팝을 들으면서 따라하고 프랑스 애들이 또 일본의 아줌마들이 전 일본에 좀 오래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 도도한 일본인들이 그놈들이 잘못하고 못하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 도도한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못 배워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안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명동 길거리에서 중국인들, 한국인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 애들을 보고 뭐 엑스제팬이니 말이에요. 안전지대 이런 애들을 보고 열광했듯이 또 크립 리차드를 열광했듯이 문화는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의 음악과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고 스킨십을 할 때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우리도 그네들을 안전지대를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는 평화의 학문이고 평화의 문화이고 평화의 상품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상품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꼭 근엄하게 거룩하게 한국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역사와 또 알란가 몰라를 혹시 아실란가 몰라로 바꿔서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란가 몰라? 어때요? 멋있잖아요. 싸이 저 존경합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또 하버드 옥스퍼드에 가서 멋지게 당당하게 강연하는 그 싸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합니까? 나는 딴따라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이 딴따라들의 역사, 이러한 대중문화 상품,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네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면 웰컴, 얼마든지 그 천박함 저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젠틀맨 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천박함, 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그렇지만 그 강남 스타일을 보면서 그 젠틀맨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거예요. 그 뭐 심각하게 따질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윤 선생님 못마땅하시겠죠. 아이 무슨 알란가 몰라 혹시 아실란가 몰라로 하지 말이야. 아니죠. 그런 그 천박함, 아름다운 천박함을 저는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그 강 원장님을 제가 본 것은 말씀